Don't spike dopamine prior to engaging in effort. And don't spike dopamine after engaging in effort. Learn to spike your dopamine from effort itself. 오늘 영상은 앤드류 후버만의 팟캐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저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이 이해됐고 현재 마인드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피드백한 내용을 실제 저의 일, 관계, 건강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생산성과 행복도가 3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앤드류 후버만의 팟캐스트는 내용이 다소 어렵죠. 저도 번역하느라고 여러 번 돌려보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이상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앤드류 후버만의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에 저의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의 말입니다. 우리 활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율, 노력, 동기부여를 위해 도파민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보상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도파민 시스템의 특성상 열심히 일하고 보상이 뒤늦게 따라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지 못하고 그 일을 놓아버려요. 스탠포드에서 수행된 보상에 관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놉니다.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연구원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에 대한 보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상은 반짝이는 스티커나 아이들이 보상을 느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티커 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해야 할 건 그림 그리기는 아이들이 즐기고 스스로 선택했던 활동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주다가 멈추자 아이들이 스스로 그림 그리는 경향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불러일으킨 그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의 동기를 저하시킨다? 여러분의 직감과 맞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즐기지 않았어요. 보상을 위해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운동을 할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 보상은 상장일 수도 있고 주말일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상은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활동 중에는 도파민 보상에 대한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즐거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나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낼 거야. 끝까지 밀어붙여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그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당신이 지금 이 일의 과정을 덜 즐기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전체 과정이 훼손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2배의 커피, 3배 더 시끄러운 음악, 4배의 에너지 음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력 자체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 자체에서 도파민이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 이 노력은 즐겁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이어도 좋습니다.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계속하자, 더 앉아있자, 나는 즐겁다 라고 되뇌이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노력 자체와 도파민 방출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으로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세요.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지만 나는 지금 이것에 집중하겠다. 이것을 즐기겠다. 보상 시스템에 접근하겠다.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노력 자체에서 도파민이 방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노력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회로에서 노력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도파민의 가장 강력한 속성입니다. 노력하기 전에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파민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노력한 후에도 보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노력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상 앤드류 후버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성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자체로 도파민을 자극한다? 좀 어렵죠? 앤드류 후버만은 간헐적 단식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단식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단식을 한다면 어떤 보상을 기대할까요?
멋진 사진, 그리고 바프를 찍고 나서 정말 먹고 싶던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 이런 보상을 기대하겠죠. 그렇다면 이 단식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끝나고 먹고 싶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도파민은 정점을 찍겠죠. 다시 단식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한 보상이 없는 한 스스로 단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디 프로필이라는 보상 없이 그냥 단식을 위한 단식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단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확실히 정신이 맑아졌어. 내 몸 구석구석 찌들어 있는 지방이 타고 있어. 내 몸에 염증이 사라지고 있어. 자가포식 상태로 들어왔어. 이제 손상된 세포, 세포막, 단백질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시간이야. 노화가 예방되고 있어.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이 단식을 하는 노력 과정 내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음식에 대한 기대, 즉 보상이 도파민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 자체, 결핍으로부터 도파민을 방출하는 거죠. 오히려 단식이 끝나고 뭘 먹는 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파민이 방출되는 마음 상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자주, 더 오래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공부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수를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도피성에 가까운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학원에 처음 발을 들인 3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공부가 안 됐습니다. 머리도 무겁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6월을 기점으로 성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가 됐어요. 공부가 안 됐던 초반 3개월은 재수가 끝나고 올 보상을 지나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캠퍼스 전경을 꽤 자주 들여다봤어요.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수첩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가 안 되길래 6월에 학원을 때려치우고 혼자 독서실에 다녔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 A4 용지를 펴놓고 공부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는 공부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막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뭔가 깨우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 전략을 짰고 그대로 해봤어요. 먹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가고 싶은 대학, 대학 가면 하고 싶은 일들, 여자친구,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났습니다. 공부 자체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전략대로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문제 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재밌고 점수가 오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말한 것처럼 그때부터는 이 노력 자체가 보상이 된 거죠. 그리고 대학 합격이라는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운동도 비슷해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을 한 번 더 찍어야지,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멋있는 몸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매 순간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혈관에 찌꺼기가 녹고 있겠구나, 내가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됐구나, 내가 더 무겁게 들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과정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항상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반성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저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유튜브로 하고 나니까 그 일에 보상이 생겼죠. 평소에 받았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도파민이 방출되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좋아하던 이 일이 덜 재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보상이 클 것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치 반짝이는 스티커를 보상으로 주다가 보상을 끊었을 때 원래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과 같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도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이 노력 자체가 보상이 되게 해야겠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의 모든 과정이 결과에 대한 기대로 훼손되지 않게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확실히 정신이 맑아졌어. 내 몸 구석구석 찌들어 있던 지방들이 타고 있어. 내 몸에 염증이 사라지고 있어. 자가포식 상태로 들어왔어. 이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스스로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처럼 저도 유튜브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러한 주관적인 의미를 되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하셔서 노력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해보세요. 일뿐만이 아니라 취미활동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학습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코치 이너게임이었습니다.